안녕하십니까. 탐구 철학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왜서 철학을 거부하고 선이 아닌 악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세기부터 문명은 철학을 기준으로 보편 사상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산주의 이념도 결국은 선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존 틀 안에서 서서히 변화를 원했고 보수 지향적인 방향만을 고수하면서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을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보아왔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가 너무나 타락한 부르주아 집단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인간의 존엄이 너무나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평등이론과 계급 없는 세상이라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념을 제시하였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키려는 구호를 만들어서 선을 위한 새로운 혁명을 부추겼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너무나 새롭고 강력해서 착취와 억압을 받던 노동자 계급으로서는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투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와 투지는 선동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잔인한 단체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영악한 인간들이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간질과 선동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악한 인간들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악함에도 두 종류의 영악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확고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국가에서 탄생한 영악함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잡다한 민족들이 섞여서 구성된 비이상적인 국가에서 탄생한 영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민족 정체성이 확고한 국가에서 영악한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자국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년만년 이어져 내려온 혈육 집단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퍼져있는 자기들만이 민족 애착심을 쉽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만들어진 경우를 살펴보면 민족적 애착심이나 민족적 자긍심 따위가 발동해서 자발적인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서구 유럽 열강들이 아편전쟁을 통해 청나라를 파멸시킨 것이 결국 군벌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이고 또다시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마르크스 이념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인 중국이 탄생하였던 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라는 마르크스 이념을 접한 영악한 모조동은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이 정도 강력한 이념이라면 청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체성이라고는 일도 없는 인간들을 내가 황제로 등극하는데 발판 삼아 또다시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조동이 권력을 잡고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혹은 중국은 3억의 인구가 죽어도 3억의 인구가 남아있다. 등등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혈연적 민족이 아니고 정체성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민의 감정보다는 잔인한 수단으로 통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조동은 중국인은 노예 이상 생각하지 않고 권력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단위민족으로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정통성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모조동도 이 정도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인간 이하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모조동이라는 악마가 남긴 노예 지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비, 쫑비, 뉴비. 사비는 병신 이런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병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싸 이렇게 말하면 병신이란 말인데 여기서 비를 붙이면
비가 여자 생식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쌉이라고 하면 병신의 10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14억 일반 중국인들 쌉이라고 하죠. 그럼 쫑비는 무슨 말일까요? 쫑비는 허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웃기는 게 쫑이라는 말이 보통 허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를 붙이면 쫑비가 되는데 그냥 허세보다 10배는 강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쫑비는 누구일까요? 바로 9천만 공산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뉴비는 무슨 말일까요? 뉴비는 최고라는 뜻이자 대단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뉴는 보통 소를 뜻하는데 왜서 뉴를 비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와 여자 생식기를 합쳐서 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뉴비는 누군지 다 알겠지요. 바로 시진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중국은 중국인들을 인간이 아닌 노예로 치부한다는 것이고, 중국인들은 노예 이상의 인간이 될 수 없도록 언어부터 자근자근 밟아서 무개념 언어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고, 사비, 쫑비, 뉴비로 계급을 만들어서 14억 인민들을 영원히 병신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못 박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를 70% 이상 개념화시키며 국민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어가 70% 이상 개념 없는 언어라면 인간이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